사법상 화해와 실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을 때 뭐가 다른가? 재판상 화해는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는 거야. 들어가 버리면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1억 원 원래는 받고자 했는데 네가 하도 막 하니까 내가 3천만 원 깎아줬어. 그래서 7천만 원 받고자 했어. 그러면 이제는 7천만 원은 선뜻 갖고 와야 되는데 이놈아 골치를 썩이네. 그럼 내 마음 뭐야? 나 원래대로 1억 원 받겠다는 것에서 내가 조금 봐줬는데 우리가 타협, 화해 이런 건 뭐야? 그 다음 이행도 좀 순조롭게 돼야지 이게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했다는 게 결실을 맺는 건데 뭔가 양보를 좀 해주고 뭐 저쪽은 저쪽대로 뭐 마지못해서 뭐 했는지 몰라도 이쪽 입장에서 보면 내가 3천만 원쯤 빼줬는데 양보했는데 근데 7천만 원 갖고 계속 속을 썩여.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그러니까 좀 봐준 원고 이름 채권자 입장에서 나 그러면 이거 깨고 싶다. 나 이렇게 봐줄 필요 없다. 나 다 받을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해 계약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지하고 싶지. 만약에 사법상 화해 계약이라면 7천만 원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7천만 원 내달라는 소송할 수 있지만 그게 채무 불이행적인 것이라면 계약이니까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해지 내지 해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7천만 원 하기로 한 걸 해지하고 이 사람 마음은 뭐야? 나 계속 7천만 원으로 우리가 타협한 거를 해지하면 나 1억 원 너한테 받겠다는 어떤 행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 분쟁의 해결책으로 효력을 갖는다면 돌이킬 수는 없는 거야. 적어도 7천만 원의 전제에서 받는 작업을 할 뿐이지 돌이킬 수는 없어. 내가 말하려는 거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화해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순조롭게 돼서 7천만 원이라도 순조롭게 받는다면 내가 3천만 원 깎아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순조롭게 이행을 안 하네. 그럼 내 이 화해를 왜 했어? 하고서 화해를 뒤집을 수 있다니까. 화해를 해제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 기판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그 뒤에 속 썩여도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어. 화해 자체를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어. 그냥 7천만 원 한도에서 집행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이해해 지금?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의 내용이. 근데 여러분이 그 아까 1억 원 받고 싶었는데 7천만 원 양보해 뭐 이쪽에서는 양보했다고 뭐 생각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3천만 원 좀 양보한 사람 입장에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봐줬어, 해줬어. 근데 안 해. 내가 시험범위 줄여줬어, 쉽게 해줬어. 근데 설명 실패. 하여튼 뭔가 해줬는데 이 호응을 안 해. 그걸 기화로 더 놀러 다녀. 그럼 나 시험범위 다시 원위치 하고 싶어. 그러려면 설명 실패 계속. 하여튼 그런 심정 한번 생각해봐. 이 확정판결 마찬가지 효력이 되면 괘씸해도 어쩔 수 없이 그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그걸 다 원상으로 가서 나 원래 내 생각대로 할래 라고 갈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야? 판결은 공권적으로 국가가 관여해서 내려준 판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뒤집을 수 없지만 이거는 당사자 의사, 특히 화해는 상호 양보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속썩이면 이거 뒤집고 싶다는 좀 아까 얘기했던 것을 이론적으로 반영해서 기판력을 깨려고 하는데 그걸 정치학의 어떤 이론으로 기판력을 깰 수 있게 해주려는 거냐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기판력 부정설, 완벽한 기판력 부정은 아니지만 제한적 기판력 부정설, 한편 고지것대로 기판력을 긍정하려는 입장 등이 막 전개돼. 그래서 소에 취하는 기판력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결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소에 취하는 제소금지적인 상황은 있지만 기판력은 안 나와. 근데 청구의 포기일락의 효력에 가서 10-20의 소송 종료 다음에 10-21에 기판력 갖고 연락에 싸우는데 복잡할까봐 내가 간단히 해준 거야. 여기 소송상 화해도 가서 보면
10-29에 소송을 종료하는 마무리하는 효력은 있는데 과연 이게 10-30에 가서 보면 기판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락에 싸우고 막 이론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려고 하는지 막 이런 싸움이 있어요. 일단은 조문상은 어쩔 수 없이 기판력을 긍정할 수밖에 없어. 그 기판력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조문은 뭐야? 좀 아까 칠판에 써준 것처럼 220조 때문에 그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청구의 포기 인납과 재판상 화해가 조서화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그 조문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기판력을 긍정하는 것을 취할 수밖에 없어. 더더욱 우리가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생기니까 그걸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도 아주 거기에 판결에 뭔가 특이한 게 게재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재심이라는 걸 하나 두고 있어서 451조 1항에 보면 11가지 사유 내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는 하나 두고 있어. 아무리 확정이 됐지만 재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형사 재심은 많이 익숙한데 민사에도 재심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451조 1항에 11가지 사유가 있는데 461조 10조 더 뒤로 가서 보면 재심에 준한 준재심이라고 그래서 판결에 준한 이런 청구의 포기 일락 조서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 조서 이런 것을 재심에 준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를 461조에 두고 있어. 준해서 재심에 준해서 그래서 준재심이라고 그래. 그러면 220조와 461조를 형식적으로 두고 있는 한도에서는 청구의 포기 일락과 재판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 기판력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재심 정도만 인정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심정은 뭐야? 재심이든 아니든 내가 너한테 뭔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가 배신하는 건데 그러면 나 이거 다 뒤집을래 라고 했던 아까 심정은 재심적인 사유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느냐에서 없다고 가는 거지. 없는 거지. 재심 사유라는 한정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그제?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판결과 달리 이건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건데 그 의사를 번복할 만한 어떤 거를 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한 바와 증명한 바에 의해서 법원이 공권적으로 내준 판단이니까 함부로 깨거나 막 당사자가 그거 가지고 또 어기거나 이러게 안 되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이 영역에서는 당사자 의사가 뒤틀어졌을 때 원위치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즉 그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의 이론이 기판력을 부정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기판력을 부정하려는 이론 등이 나오는 거야. 일단 그런 정도 이해해. 하여튼 준재심이 마지막 조문에 있어. 나는 그 사법시험 민사법 2차에 재수되게 없었어. 준재심 문제가 나왔어. 우리 때는 그냥 다짜고짜 쓰는 문제 있다고 그랬지. 그냥 25점 준재심. 준재심 이렇게 나왔어. 야, 내 눈에도 그렇게 내냐. 지금 뭐 상소도 어렵고 한데 재심은 뭔지도 모르는데 준재심 딱 나왔어. 25점. 결국 기판력 문제는 그러니까 220조랑 461조가 451조를 하고 220조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것 등과 조합돼서 기판력이 있는데 화해를 했어. 재소전 화해와 재판상 화해는 용어에서 아까 얘기했지. 재판상 화해 속에 소송상 화해가 있고 재소전 화해가 있어. 소송상 화해는 소송하다가 타협을 시켜. 물론 법관이 암암리에 후견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화해를 시키는 거고. 재소전 화해는 분쟁이 있는데 소제기 전에 자기네끼리 타협을 한 거야. 그럼 사법상 민법에 700 몇 조인지 뭐 거기 화해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만 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법상 화해하면 구속력이 나중에 안 지켰을 때 뭔가 계약적인 효력밖에 없으니까 이걸 판사한테 가서 우리가 사법상 이렇게 화해를 했는데 당신이 한번 공증적이랄까 이런 거를 확인적이랄까 해주쇼라고 해서 판사가 관여를 해. 실제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화해적인 내용까지 다 이렇게 보듬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타협을 한 걸 갖고 판사한테 가. 그건 왜 그런 거야?
나중에 2차적인 분쟁을 막으려고. 단순히 사법상 화해라면 또 이게 계약의 내용 뭐 갖고 따지고 해석 갖고 따지고 안 지키고 이렇게 되니까 사법상 화해의 내용만, 그러니까 그런 효력만을 갖기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려고 판사한테 가서 하는 화해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것이 재판상 화해 속의 재소전 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효력은 조금 소송상 화해랑 또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화해라는 아까의 맥락에서 220조, 461조가 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가 기판력이 인정돼서 뒤집을 수 없다가 일반 이론이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키지 않은 것을 집행으로 그냥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대로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내가 말했던 심정처럼 이걸 뒤집고 싶은데, 다시 이 양보해준 내용을 찢어버리고 싶은데 사법상 화해는 뭐 그런 정도의 효력이 있어서 해제가 된다는 의미에 찢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재판상 화해는. 화해를 했는데, 재소전 화해를 했는데 이걸 해제하고 싶다. 가능하냐 뭐 이런 유래. 그러니까 안 지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심정을 이해는 할 수 있지. 근데 기판력이 있다면 찢을 수가 없다는 거지.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한도 내에서 이행을 시키는 집행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되겠지? 이해돼? 뭐 말하는지 이해돼? 항상 내가 말하는 건 뭐야? 머리로만 하지 말고 가슴까지 들어갔다가 그 사람한테 빙의야 뭐야? 어? 뭐라고 그래? 그 아바타가 돼서. 그럼 막 술술술 써지잖아. 아바타가 되면. 그 사람의 이렇게 막 분노하는 마음을 알겠어? 응? 느낌이 안 와? 뭔지도 몰라? 되겠어? 그게 보자. 10-30의 기판력이란 말이야. 결국 판결은 공권적인 판결인데 요 화해 같은 건 자치적, 자주적 의사에 따른 해결이기 때문에 그 자주적, 자치적 의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사의 흠결 같은 게 민법 총칙에 뭘 배워? 내가 착오였다든지 그놈한테 강박을 당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거가 개입될 수 있어서 취소시킬 수 있느냐 또는 해제시킬 수 있느냐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게 등장하는 거야. 사기 강박 같은 거 또는 사기 강박은 없었지만 제대로 그 자체는 체결된 거지만 채무불량이 있어서 해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기판력하고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야. 즉 사기 강박 같은 거는 그 화해하는 와중에 의사의 흠결이 있었던 거고 속은 거잖아. 착오가 있었던 거잖아. 강요당했던 거잖아. 한편 그런 의사의 흠결은 없었지만 불리행했기 때문에 해제시킨다. 무효화시킨다.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의 문제가 기판력과 결부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기판력을 긍정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사기당했어. 그 내용을 체결하는데 민법적으로는 어때? 의사표시의 사기에 따라서 민법 107조 108조 이런 것에서 취소시킬 수 있지. 그 의사를 취소시킬 수 있지. 그럼 소송에서는 취소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잘 봐봐. 소송법에서 등장하는 당사자의 행위, 소송행위에 민법적인 의사표시의 흠결 등의 적용이 있겠느냐의 문제를 한 번쯤 다룬 바가 있어 없어? 그럼 시점은? 소송행위의 의사표시의 흠결. 네, 흠결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사법행위에서 소송행위에서는 소송상 계약에서 나오는 학설이고 소송행위의 취소, 착오, 강박 등의 의사표시의 흠결을 민법의 의사표시처럼 그래서 취소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쟁점 있는 부분 소송행위에서는 배우긴 배웠는데 서영주 어디서 배웠던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학설 같은 게 있었어. 소송행위와 사법행위를 대비시켜주면서
사법행위의 의사표시 흠결을 소송에서 곧바로 그런 논리를 다 갖고 올 수 있느냐? 상계항변도 하나의 소송행위와 관련된 예술인데 그 주변에 말고 본격적으로 소송행위의 사법행위 의사표시 흠결의 적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당연히 있겠죠 어딘가. 근데 기말고사도 여러 번 봤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 갖고. 그래서 의사표시 흠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게 소송행위의 특질로서 부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학설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송행위도 의사표시 흠결에 유추 적용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민법처럼 본격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까지 아주 거기까지도 가는 학설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체법에서의 의사표시 흠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지. 소송행위랑 사법행위랑 구별해서. 그렇지? 그럼 이런 소송행위가 축적된 판결, 그 다음에 이런 소송행위에 바탕을 둔 이 소송 종료 사유에 있어서 판결은 주제심 정도는 있지만 함부로 번복하는 게 안 되지만 당사자의 의사의 집적에 따른 이런 해결로서의 종료에는 의사의 반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와 연결이 돼. 기판력을 부정한다는 입장. 기판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입장에서의 논거는 의사의 반영에 따른 소송 종료 사유라고 했잖아. 그 의사에 뭔가 흠결이 있어. 착오 강박, 사기 강박 등이 있어. 그러면 소송행위의 의사표시 흠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른다면 여기서도 반영하면 기판력을 깰 수 있다는 논거가 되지. 취소시킬 수 있게 되잖아. 내가 화해를 하는데, 내가 소취하를 하는데, 내가 청구를 포기했는데, 잠깐 잘못했어. 나 원래 그 의도 아니었어. 뭔가 잘못 알아서 그랬어. 원래 민법에서는 착오의 경우는 무조건 되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에 할 수도 있잖아. 취소할 수도 있잖아. 또 그게 상대방이 막 트릭이 가미돼서 그런 의사표시를 했으면 취소시킬 수 있잖아. 여기에 그런 룰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근거를 삼아서 나가면 기판력을 깰 수 있다는 거지. 그 소송 종료의 사유에. 이해하겠어? 그 근거를, 기판력을 깰라는데 어떤 논거를 생각하냐면 소송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관여시킬, 개재시킬 눈꽃만큼도 없다라고 한다면 기판력 깨기가 힘들어. 이 의사표시에는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부정하고 싶은 것을, 기판력을 부정하려는 것을 논거로 그렇게 해버리면 힘들어. 그런데 좀 더 의사표시의 흠결 같은 민법의 규정을 소송행위에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판력을 깨는 게 쉬워. 이게 소송행위의 누적 바탕을 둔 행위에 따른 이 소송 종료 사유를 기판력을 깰 수가 있는 쉬운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연결돼. 그러니까 이런 논거까지 되는 거지. 이 행위를 사법행위로 본다면 당연히 의사표시 흠 적용을 민법처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행위를 소송행위로 본다면 함부로 안 되는 거지. 그럼 소송행위로 보되 소송행위도 또 의사표시의 흠을 유추적용이든 뭐든 할 수 있다면 좀 깨기가 쉽지. 그런 거랑 계속 연결되는 거야. 논거가. 응?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를, 이건 계약적인 거니까 이렇게 재판상 화해라는 카테고리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건 그렇더라도 사법상 화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 이 화해 자체를, 이 성질을 사법상 화해다, 사법행위다. 근데 한편 일반적인 입장은 재판상 화해는 소송행위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 소송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기판력 무거운 거에 걸려버리는데 사법행위로서 사법계약으로 본다면 기판력 깨고 민법적으로 화해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 흠 반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판력이 인정되느냐 부분은 이 속성이 어떻게 보느냐하고도 완전히 100%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으면서 이걸 지금 화해의 성질과 또는 소치하의 성질과 청구의 포기 일락의 성질과 이거의 효력이 어느 정도는 연동되고 있는 이런 이해를 하면 돼. 완벽히 100% 그건 아니지만. 즉 다시 얘기해볼게. 소치하를 사법행위다. 왜 사법행위로 보냐면
소치하는 우리가 지금 소송법에서 배우지만 그 본질을 딱 보니까 뭐야? 의사표시인 거다. 그냥 나 소치하겠다는 의사표시다. 그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사법행위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소송법에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실체법 보고 계속 싸우니? 소송물 이론에서부터 싸우잖아. 구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 그러니까 소송법 독자적으로 나는 소송법 교수니까 소송법 독자성이 더 세야겠지. 내가 여기서 이 대부분 신소송물 이론 뭐 이런 거 소송행위, 소송계약 이런 쪽이지 사법행위는 그냥 슬쩍 한번 제시는 하는 정도지 소송행위로 보는 건데 만약에 사법적인 행위로만 완벽하게 구성한다면 지금 우리가 소송법에서의 특색 있는 이런 얘기는 다 무시돼도 되는 거지. 무시돼도 되는 거야. 그냥 민법적인 이론으로 다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소치하를 사법행위로 보느냐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소송행위로 본다면 이제 소치하를 내가 했는데 이게 착각해서 했다. 또는 내가 소치했는데 그놈아가 자꾸 협박해서 했다. 또는 소치하게 된 계기가 뭔가 현혹돼서 사기당해서 소치하를 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제 문제 보면 상대방이 소송을 냈는데 그 땅은 내가 좀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거에 어떤 해당하는 다른 땅을 주고 좀 어떻게 손은 취하해달라. 약간 화해적인 게 화해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타협적인 내용이 받아들여서 소를 취하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다. 그러면 두 가지 주장할 수 있어. 내가 착오였다. 소취한 게. 내가 그런 거였으면 소취할 리가 없었다. 또는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그 원래 보여준 땅이 그런 가치도 없는데 마치 그런 값어치 이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소는 좀 취하해달라 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내가 소치한 의사표시를 소치하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사법행위는 그 민법의 의사표시의 일반 이론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소송행위로 본다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소치하에서 보면 지금 막 차분히 안 나가고 있으니까 헷갈려 것 같은데 10-5에 소 항목 3번 이게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 내가 2-154라고 표시해줬네. 2-154가 아마 소송행위의 사법법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파트일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하잖아.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룰이 실제 나타나는 게 소치하에서 나타나잖아. 소치한 데 대해서 내가 착오를 일으켰다. 내가 소치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상대방이 나한테 강요를 해서 했다. 라는 걸 번복할 수 있느냐야. 그러면 유추적용을 인정한다면 가능하지.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전두환 대통령 막 이런 독재 시절에 군부 막 정권이 들어서면서 요새도 재벌 막 여러 가지 뭐 나쁘게 한 것도 있고 막 또 한번 이렇게 압박도 하는 건데 막 재산 헌납 같은 것도 받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산 반환 소송하고 막 하는데 가가지고 협박해서 소치하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지. 우리가 소치하를 하게 된 것은 소송 냈던 사람이 자기 제풀에 소송 안 해야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어떤 상황 때문에 냈던 소가 취하됐는데 그게 뭐 자유로운 의사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면 괜찮은데 그게 의사가 왜곡되거나 원래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 때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의 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소치하를 하고 나서의 그런 상황이 나올 때 이건 기판력 보면은 소치하에서는 없는데 소치하 자체의 그러니까 요건에서 그런 거를 반영해 줄 거냐 의 거고 한편 청구의 포기 일락과 재판상 하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깰 것이냐로 나타나는 거죠. 소치하는 효과가 확정되는 어떤 결과를 남기는 게 없으니까 기판력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건 소급적으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니까. 근데 청구의 포기 일락과 재판상 하에는 조서화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니까 그런 문제가 그 기판력을 깨는 데서 나타나지. 되겠지. 그래서 이런저런 일단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 쟁점 등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송 종류 중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소송 종료는 그런 정도에서 쟁점이 있어. 나중에 다시 보는데 쟁점이 있어. 일단 거기까지 됐어.